그 아까 김한 기자 얘기한 대로 그 서부지법의 폭도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힘을 얻은 것 같은 게 어제 첫 재판이 열렸는데 법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났는데 아니 공수처와 법원을 공격한 게 왜 불법이냐 유설희 기자 이렇게 석방을 요구했다는데 이게 이런 피고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까 아닙니까? 말도 안 되죠. 네. 너무 이제 그 유설희 기자도 복받치는 듯한 표정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우는 거 아니죠 지금. 네. 아 이런 얘기를 김한 기자 버젓이 법정에서 하는 게 얼마나 용기 100배 천군만만 얻었으면 그럽니까 지금. 장성 기자가 얘기한 건 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이게 정당한 영장이 발부돼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이 영장 집행을 못 하는구나. 근데 피의자는 오히려 당당하구나. 겨우 우여곡절 그때 영장 집행을 관철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법을 만든 이후에 이 영장 집행을 이렇게 어렵게 관철시킨 적이 있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 피의자가 나와서 오히려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광장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선동에 힘입어서 법원을 공격하는 기관을 공격하는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일을 벌인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저는 법이 집행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뭐 이게 서초동 귀족정이든 뭐 검사 카르텔이든 뭐라고 부르던 간에 법이라는 건 결국엔 단호함과 엄정함으로 집행되는 겁니다. 그 단호와 엄정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아무도 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윤석열 같은 일부 권력자가 야 내가 법 위에 있는 거지 법이 엄정해봐야 내가 다 기술 써서 빠져나가지 라고 하는 태도가 사람들이 볼 때 진짜 그러네 법이 물론 평시에 어느 순간들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정도 되는 사건에서 만약에 법이 그렇게 물러 지금 근데 보면 검찰총장도 물른 것 같고 판사도 물른 것 같고 사법부를 공격한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도 물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걸 선동하는 목사는 소환도 안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후에 이들이 법을 통해서 밥을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 저는 이제 만약에 네. 이 사건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 법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 법치라고 하는 거대한 합의 이것까지도 다 사람들이 이걸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네. 나도 영장 나오면 도망 다녀야겠다. 그러니까 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윤석열 내란 수계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법치주의, 법치 질서를 훼손하고 헌법 질서를 그렇죠. 완벽하게 우롱했죠. 네. 교란하고 우롱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법기술자들이 전혀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트랙을 밟으면서 어머 이런 일도 있었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훈 전 대표가 예전에 그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을 때 비밀번호를 20몇 자리를 걸어가지고 놀랐었는데 그 다음에 다 유행이 됐잖아요. 뭐 기자들도 막 20몇 자리 걸고 뭐 심지어는 그거 걸어놓고 기억이 안 나서 풀지 못하고 있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아이폰이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못 풀면.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구속 취소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 안에서 지금 본인도 구속 취소 청구하겠다. 그러니까, 네. 기일을 보겠다. 왜 나는 안 되냐? 왜 나는 네. 안 되냐. 근데 이제 조금 더 한 뎁스 더 깊게 취재를 했더니 다 계산을 해봤대요. 남상권 변호사가 네. 했더니 그 잘 맞게 구속 취소 사유가 안 돼. 자기도 첫 그러니까 뭐 그런 거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중앙지검보다 창원지검이 낫네. 예, 그러니까 거기는 뭐 이틀 정도 먼저 영장 청구를 해가지고 그 해당이 안 된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석 신청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커뮤니티 보면 그거는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트럼프가 지난번에 선동을 해서 의회 난입을 했잖아요. 근데 돌아오자마자 했던 첫 번째 조치가 뭡니까? 다 사면을 줬잖아요. 맞아. 예. 지금 그 게시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용기 100배라니까 지금. 지금 그 예.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풀려나면서 대통령 복귀하고 그러면 우리 다 용카 돌아오면 용카 돌아오면 이거 다 사법 정리해 줄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판 같은 데 가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물리적 폭력만 이렇게 자기들의 폭력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지금 헌재 게시판에 왜 수십만 건의 그렇게 사기 탄핵 탄핵반대 그냥 올라오나 했더니 매크로 돌렸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요. 범죄를 그냥 저지릅니다. 버젓이 그냥. 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대한 뭐 사법 카르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보면 그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국무위원 심지어 뭐 내각위로 그다음 다 이렇게 차지하잖아요. 정부의 요직들을.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흠결이 있어서 대항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쫙 깔아놓고 이 사람들이 오로지 하는 거라고는 윤석열 지키기에만 네. 올인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합리성 같은 것도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네. JTBC 보도에서 그나마 조태용
조태열. 조태열 외교부 장관 장관이, 정도만 이제 네. 국무회의 뭐 그림 그려가지고 실제로 그런 게 아니다라는 설명 정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적확하게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징하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상목 권한대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 경찰도 최근에 인사를 통해서 친윤 라인으로 구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내란 수사에 상당히 방해가 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그 이유이기도 한 거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도처의 내란 세력들이 잔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이 판을 뒤집기 위한 모종의 커넥션이 발동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저는 지금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결국에는 응원봉 쥐고 그리고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헌법재판소가 됐든 검찰이 됐든 그리고 법원이 됐든 딴 생각할 똑같이 반사 정광훈 목사가 한 대로 딴 생각 못하도록 따박따박 민주주의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환기하는 것밖에 할 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하나 궁금한 게 나왔으니까 네. 어렵게 나왔으니까 그 기자들하고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의 관계가 공식적으로는 없을 것 같고, 예를 들면 후보 시절이라든가 그 대통령이 된 다음에 혹시 이렇게 그 접촉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여사요? 예, 여사 같은 경우에. 여사님은 이제 순방 갈 때 그때 어. 대통령이랑 같이 나오셔서 이제 악수를 이제 하고 악수를 하지. 예, 그러니까 여사는 악수 안 하고 대통령만 하시잖아요. 예. 하고 이제 여사는 옆에서 이렇게 이제 아는 기자들이 이제 본인이 좀 친한 기자, 눈에 익은 기자한테는 좀 뭐 얼굴이 좀 많이 탔네 이러면서 그렇게 진짜 인사를 김건희 하시기도 여사 실제로? 하세요. 예. 예, 여사님이. 그러니까 모든 기자를 다 기억하는 거 아니고 이제 본인이 좀 약간 뭐 친한 기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친한 기자나 좀 눈에 띄는 기자 되게 아는 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계란말이 달력? 뭐 약간 뭐 그쵸, 뭐 그렇게 나름 친한 기자들한테는 좀 그렇게 표현을.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로부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김건희 씨가 그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할 생각이었는지 요령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명품백이 터지기 직전 11월 28일 날 명품백이 터지지 않습니까? 네. 그 전주까지 기자들을 꾸미별로 만났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꾸미별로 만났는데 절대 오프. 나와 만났다는 사실 자체를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뭐 거의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한 내용을 제가 뭐 전달할 수는 없겠어요. 네. 후배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달은 못하지만 그 김건희 씨가 기자들을 만나서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예, 가관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네. 나 같으면 싸웠어. 아니 본인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정세에 대해서 본인이 언급하면서 의견을 얘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과 다른 얘기도 하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앉아 있었냐? 그랬더니 뭐 어떻게요 선배 뭐 여사님 주최하신 네. 오찬인데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뭐 대통령이 출입해야 되니까 네.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기계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점이 좀 안타깝다라는 아니 근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김건희 여사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천공은 제가 강연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야 한일 관계에 대해서 정통화해 아주 그냥 잘 모르는데 정통해. 아니 잘 정말로 못 모르는데. 참거든요. 보통 사람이 듣고 있으면. 네. 정말로 이제 미주알 고주알 말은 하는데 그걸 제정신 차리고 듣고 있으면 굉장히 들어주기 어려운 수준의 식견이라고 판단했는데 그 재석한 사람들은 잘 듣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제가 잘못된 건지 중간에 나와야 되는 거 나머지 아니에요? 중간에 나왔죠 당연히. 사실은 누가 초청을 해서 갔다가 그분이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이에요. 초청해서 갔다가 네. 브레이크 타임 때 또 이제 직접 인사도 했어요. 이제 보고 사진 찍은 거 아니에요? 사진? 아니 사진 절대 안 찍었어요. 제가 딱 분위기 판단하고 나왔는데 그분이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유명이셔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면은 기자들 사이에서도 김건희라는 사람이 윤석열보다 정무적 판단이 좀 뛰어난 것 같다. 만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도 합니까 실제로? 출입 기자들은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네, 대체로. 왜냐면 오. 대통령이 워낙 그런 걸 신경을 안 쓰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대선 캠프나 인수위 때도 이제 어쨌든 참모들이 이제 대통령 고집 안 꺾을 때 이제 이제 뭐 설득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도 이제 여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서 이제 설득하면 그때 또 풀리고.
그런 항상 이제 주요한 뭔가 멈춰 순간에, 있을 때 문제 예, 현안이 예, 멈춰 있을 때 예, 뭐 그런 주요한 순간에 항상 여사가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뭐 그런 순간은 또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네. 인사나 공천이나 이런 부분들도 항상 이제 안 풀릴 때 여사를 찾아가면 해결된다. 야. 그 명태균과의 카톡에서도 드러나지만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윤석열을 이제 모셨던 참모 출신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윤이 밑에 말을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할 시간도 안 주고 자기랑 의견이 다르면 불가초화내고 회의하다가 회의 자료도 집어 던지고 막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사한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윤한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럼 여사가 그 얘기를 듣고 여사가 윤한테 말을 하면 그 다음날 와서 내가 언제 어제 화냈냐는 투로 그걸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들을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명태균과 공개된 카톡 내용 보면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준석도 그렇고 명태균도 그렇고 제가 여사한테 가서 얘기할게요. 뭐 여사한테 그거 잘 얘기해 보세요. 여사랑 뭐 그렇지. 사모님이랑 네. 얘기해야죠.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윤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고집 불통이야. 근데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 전전긍긍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사한테 얘기를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장윤성 기자님 얘기한 대로 이거 자체가 문제죠. 말도 안 되죠, 사실. 예. 근데 제가 이 방송 나와서도 얘기했지만 여사가 대통령실에 사람 뽑을 때 1억서 가져가서 맞아. 관상 같은 거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그때 그걸 되물었어요. 아니 이게 지난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치자. 예를 들면 김정순 여사가 그랬다고 치자. 난리 났은 일 아니냐. 이게 공적인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한 겁니까? 그게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여사가 정무 감각이 더 낫다. 그 얘기는 대통령의 정무 감각이 꽝이다. 근데 그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해오지 못했던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여사가 낫다라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그래서 뭔가 그 여사가 신비화되는 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 노출은 전혀 안 하니까 이런 과정에서 음해서 이게 일이 진행되는 네. 뭐이 과정을 이거 누가 제일 잘할 거냐? 국민의힘 관계자들, 윤핵관들, 이준석 대표 이런 사람들 제일 잘할 사람들이, 거예요. 그죠? 한동훈 네. 대표 이런 사람들 제일 잘할 거예요. 아침에 한동훈 검사 시절에 한동훈과 김건희 여사 그렇게 많은 카톡을 주고받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윤이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윤은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없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네. 임기 초에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때 사실 그렇게 못했던 거죠. 짧게 하나 여쭤보면은 네. 어쨌든 명태균 가지고 이제 시끄러운데 그 장윤 선배는 그 변호사 분하고도 가까우시고 명태균 씨를 예전에 직접 만나기도 하시고 네, 이러한데 이 수사 상황이 어떻게 좀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근데 이제 남상권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창원지검에서 하던 것을 서울로 뺏어서 올라갔다 이런 네. 표현을 하는데 가지고 간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를 보호하고 오세훈을 치기 위한 전략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 보십시오. 하나 칩니다. 1번 오세훈, 2번 홍준표. 줄줄이 나갑니다. 비싸다. 기대하이소.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네. 아직 터질 거는 많은 것 같아요. 네. 50만 건이기 때문에 어제 보니까 시사인에서 카톡 맞아요. 네. 280장. 야 길게도 냈더라고. 예. 네. 내가 그럼 하나도 안 주고 이렇게 딴 기자들이 가면 근데 하여간 제가 보니까 이제 새로운 증거와 단서는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도 조사 중이거든요. 명태균 씨가 그렇군요. 검찰 네. 조사 중이고 11일이구나. 예. 오전은 변호인 입회하에 오후에는 변호인들 가라. 검사와 내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고 지금은 이제 오늘도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네. 있고 아마도 이것은 이제 확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대로 국힘 죽일 카드 30장 들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커질 텐데 문제는 명태균 씨가 국회에 한번 출석을 해서 네.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국민법정을 열어서 좀 주장을 하면 저는 본인의 재판에도 좀 유리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보석 문제도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기일이 좀 잡혀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모든 게 이제 헌재에 걸려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국회 법사위가 됐든 뭐 또 다른 형태의 네. 청문회가 됐든 거기에 출석해서 증언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합니다. 이번 주에 그 박범계 의원이 또 이제 명태균 씨 만나러 창원에 간다고는 하던데 저는 아까 얘기 듣다 보니까 약간 그 걸리는 부분이 왜 변호사를 빠지라 그러고 검사랑 이렇게 맞상대를 하고 싶어 할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표현들 쓰는데 가르마를 왼쪽으로 8대1을 탔다가 이 가르마가 아닌 것 같은데 7대3을 오른쪽으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계속 가르마만 타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머리는 완성이 안 돼요. 그렇지. 근데 헝클어지지. 지금 명태균 사건이 약간 그런 국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좀 의심스러운데. 그래서 예를 들면 계속 이제 말하자면
변죽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질이 아닌 것 같은 것들이 관계가 맞아요. 예. 입증된다든지 이런 건 자꾸 나오는데 사실 뭔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한 방이 나오지 않고 이 한 방을 그래서 결국엔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어제 이제 출석했던 오세훈 쪽 측근들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다 사기꾼이다. 95% 거짓말이다. 네, 이렇게 5%만 진실이다. 얘기하고 네. 있는 건데 사실 이 상황으로 그 핵심적인 증언을 해야 되는 증거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것도 검찰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전략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사를 돌리는 것도 전략이고 항소를 안 하는 것도 전략이고 다 전략인데 저는 이제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검찰은 지금 예를 들면 대통령이 파면이 될런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 정치적 상황의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렇게 이제 가르마를 계속 바꿔타면서 약간 그러면서 점점 취재원의 신뢰도는 오염되는 이런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어서 이것도 빨리 정리가 되는 게 필요하다. 이것도 역시 탄핵과 연결되어 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이제 오세훈 시장의 그 제가 취재한 바로는 오세훈 시장의 그 최측근으로 알려진 아무개 씨가 검찰에 상세한 내용을 진술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들립니다. 근데 이제 뭐 검찰에 이제 협조하는 방향이라고 하니까 오세훈 시장에게 유리한 방향은 아닌 걸로 보이고, 근데 그 수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더 발견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지금 대선을 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측근들은 관련해서 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여러 가지가 굉장히 착종돼 있기 때문에 민감한 이슈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이 이제 처벌받을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발언은 굉장히 유의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종국에는 그동안 뭐 강혜경 씨가 그동안 그 기록으로 입증해냈던 네. 특히 이제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왔어요. 그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오세훈 시장도 대납이 문제인 것이고 윤석열도 대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은 그냥 그냥 무슨 연기만 피우고 말다가 끝날 사건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특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소위 국민의힘 보수 정치인들이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어떤 내용을 어떻게 도움을 받았고 어떤 비용을 지불했으며 대가로 무엇을 건넸고 뭐 종국에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게 이제 방산 그리고 창원산단 여기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제 기자들의 취재 내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대충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헌재에서 빠른 결정을 네.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만이 네. 그 이후 명태균 게이트는 뭐든 간에 맞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와 진상 조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